네, 안녕하세요. 펌텍스 이면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후에 실질금액 기준 근로계약서나 네트금액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약사님들께서 이와 관련돼서 궁금해하시고 질문이 많으셔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약국에서 왜 이렇게 실질금액 네트 기준으로 계약을 많이 하는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약사님들께서 근무약소로 계실 때 기존 약국에서 사대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무조건 그런 부분은 약국에서 책임을 지고, 약사님은 실질 금액 500만원 이렇게 그 금액을 받기로 하고 약국에서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형태의 관행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약사님께서 약국을 개설하시더라도 그런 기준 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가 있다 보니 이런 네트 기준 금액이 약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교부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약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질금액과 세전금액 기준 계약서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세전금액 기준으로 급여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고요. 오른쪽이 세후 기준, 네트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가 될 텐데, 먼저 세전금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라고 하면 세전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계약금액이 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 이런 차감 항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실지급액이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은 수시로 변동이 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그 다음에 세금이 변하기 때문에 세전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통장에 지급되는 금액은 변동되어지는 계약, 이게 바로 세전금액 기준 근로계약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네트 기준, 세후 금액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가 실제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요 금액이 바로 계약금액이 됩니다. 계약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약국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역산해서 세전 금액은 추정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매달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변동이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세전 금액 또한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변동되는 이런 형태를 네트 기준에 의한 근로계약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트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후에는 이런 실질 기준 급여 계약서 작성은 불가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실질 급여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구성 항목별로 구분 기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렇게 구분 기재를 불가능하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약국장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급여명세가 교부하기 이전에는 이런 부분을 서로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불리에 대한 특별한 교류가 없었지만, 이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추후 근무약서가 문제를 제기하면 추가적으로 연장수당, 그 다음에 연차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지급돼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금액도 약사님 주셔야 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후 실질 금액, 계약된 그 금액 자체가 기본금액이 돼버리고, 그 기본금액으로 인해서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이 산출되다 보면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억울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 급여 기준 계약서 작성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실질 기준 급여를 세전 기준으로 환산한 후에, 세전 금액으로 환산한 후에 세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세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네트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금액을 200으로 해줄게 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이 금액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역산해서 낸 세전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내가 200을 줄게 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 그 금액이 아닌 환산된 세전 계약서 금액, 이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세전 금액 기준의 계약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반드시 이렇게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약서는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전 금액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자, 이게 약사님의 오래된 이런 관행으로 인해서 계약은 세전으로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500, 실제로 주기로 한 금액은 내가 무조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급은 실질 금액으로 지급한다 라고 했을 때의 문제가 뭐냐. 자, 계약은 세전으로 하고 지급은 무조건 내가 고정된 금액 500이면 500 이렇게 주기로 한 경우에 역시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 보시면 좀 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아까 네트 금액에서 내가 실제로 보장하고 약속한 금액이 200인데 계약된 금액은 보시다시피 세전 금액이 되는 거죠. 이 계약된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계약 금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전 금액, 계약된 세전 금액이 1년에 최소 3번 내지 4번의 금액이 변동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부분이죠. 최소 3번이나 4번 정도의 금액이 변동이 생기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이게 변동이 생기느냐? 자, 보수 총액 신고로 인해서 4대 보험이 변경됩니다. 최소 한두 번 정도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요율, 우리 법에 의해서 4대 보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세금이 변경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로 인하여서 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전 금액이 최소 1년에 3, 4번 정도의 금액이 변동되는 현상이 생기고, 자, 이렇게 되면, 자, 계약서 금액과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계약서 금액 차이가 되는데, 만약에 차이되는 금액이 실제로 뭐 야근을 대해서, 휴일을 대해서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 금액을 지급하면, 그렇게 지급하면 되지만, 계약서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지급되는 근거가 뭐냐라는 부분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통상임금으로 관주되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계약서 금액보다 적게 주는, 즉 내가 실제로 무조건 주기로 한 그 금액을 맞춰서 주다 보니까 계약서 금액보다 더 적게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실제는 200을 주는데 우리가 세전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세전 금액이 적게 기록이 되게 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는, 자, 아까처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도 보면 세전 금액이 바뀔 때마다 우리 법에서는 근로조건이 바뀔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최소 3, 4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니까 금액 변동을 무시한다 라고 하면 급여 명세서와 그 다음에 실제 지급 내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세전으로 하고 지급은 실제 보장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급여 명세서, 임금 명세서 작성 의무화 시점에서는 무조건 세전 금액으로 계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지급된 금액도 세금과 4대 보험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이 돼야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반려했느냐? 자, 세후 200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질 금액 지급이 불가능함에 됨을 사실은 알려주고, 매달 실질 금액 지급 금액이 200보다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공지한 후에 세전 금액, 내가 주기로 한 200 금액, 200은 그래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춰줘야 되니까 그 금액을 환산해서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한 후에 금액을 줘야 되는, 이 세전 금액을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따라서 저희 이번에 판텍스에서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에서 이 금액을 세후 금액을
입력을 하면 세전금액으로 계약해야 될 금액을 추정할 수 있게 전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팜텍스를 활용하셔서 세전금액을 추정한 후에 이 세전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매달 세금과 세대 보험을 차감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것이 이제 급여맹세서, 임금맹세서 교부 의무화 시점 이후부터 근로계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잘 근로계약서, 급여맹세서를, 임금맹세서를 교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후 금액을 내가 주기로 한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어떻게 추정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팜텍스에서 세전 금액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팜텍스 하면 로그인을 하신 후에 이렇게 상단에 직원 급여 신고 화면에 들어가시면 전자근로계약서 직원 신고 급여 화면에 들어가시면 전자근로계약서 하단에 보면 직원관리 화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규 직원이 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오른쪽 하단 근무조건 작성에서 이렇게 4대 보험 적용 계산기를 눌러보면 오른쪽에 실지급 급여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세후 5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식대를 10만 원 주기로 했다라고 하거나 비과세를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세전 금액으로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지 계산 금액을 산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계산하면 한 6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700 정도를 주기로 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다시 계산을 해보면 세전 금액으로 900만 원 정도를 세전 금액이 나옵니다. 자, 900만 원 정도 이 금액을 가지고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계약서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금액을 세전 금액을 입력한 후에 이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제 임금맹세서, 급여맹세서 의무 교부 의무화 시점 이후로는 세전 금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지 약국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세전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근로계약 급여맹세서 임금맹세서 작성 의무 교부 이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